오늘은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이 진중권 교수가 이 추미애를 갖다가 결론으로 한번 내린 것 같습니다. 아니, 추미애에 대해서는 한 골백 번 정도 비판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는 뭐 그냥 좀 부드럽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그 군대 휴가 미복귀 논란, 지금 뭐 김남국이도 나서고 뭐 또 나서고 난리가 났잖아. 보좌관 문제 나오고 뭐 등등 나오고 뭐 중령 육군 중령 문제, 검찰 문제 등등 막 그냥 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렇게 꺼냈습니다. 추미애가 슬슬 이제 정권에 부담이 되는 듯하다. 왜냐하면 김남국이도 아침에는 비판하니까, 아니 어떻게 저 조빠가 추미애를 비판해? 지금 추미애를 항상 이렇게 높인 사람이 왜 저렇게 비판하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저것 민주당 이것저것에서도 흘러나옵니다. 지금 추미애 때문에 이 정부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는 얘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지금 추미애가 저렇게 믿고 저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을 정말 가혹하게, 검찰총장을 다스리고 검찰을 망가뜨린 것은 저렇게 인사를 8개월 만에 4번이나 하면서 가혹하리만치 보복 인사를 하고 자기의 좋은 승진 인사, 포상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 이거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떠도 한 100번은 떴죠. 네.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 믿고 하느냐? 대통령 믿고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무소불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위한다면은, 내가 하면 곧 대통령 임명권자가 부담이 된다. 내가 처신을 좀 조신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손뼉이라는 거는 마주봐야 딱 칩니다. 손뼉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추미애가 슬슬 정권에 이제 부담이 되는 듯하다. 이제야 사태 심각성을 이 여당이 좀 깨닫고 있는 모양이다. 이제 손절하려는 그런 낌새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추미애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다 와 있다. 이제 차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터미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이 든다고 저는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추미애의 터미널이 보인다고. 사필 기정의 끝이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추미애가 슬슬 정권에 부담이 되는 듯 하니까 이제야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손절하려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 휴가 의혹에 관해서 MBC에서 정상적인 보도를 하고 조국 퀴즈 김남국이가 정상적인 논평을 하는 걸 보니까 김남국이가 비판을 했거든요. 아침에 비판하고 저녁 때 아까 옹호한 겁니다. 아침에 비판하고 어디 가서 꿀밤 한 서너 대 맞은 모양입니다. 좀 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는 말이 180도 변했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180도 바꾸게 한다는 것, 그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보통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아침에 말한 걸 저녁 때 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철판 의원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왜? 지가 아침에 비판해놓고 저녁 때는 막 옹호한다고, 카톡에서 뭐 지인이 보내준 카톡이다 하면서 뭐 휴가가 그게 말이야 보통 다 막 별별 소리 다 하는 거 보고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사는 것도 방법일까? 지난달 이제 출간된 그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조국 백서 공동저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정말 예상치 못하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 생각지도 못하게 된 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제기됐던 그 추미애 장관 보좌관 아들 휴가 연장, 그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방부 통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다.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 전화 건 게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적절하죠. 이렇게 옳은 말 해놓고 저녁 때는 가서 그렇게 난리굿을 쳤습니다. 180도 변해가지고 잘못한 게 뭐냐 그 휴가가 이렇다 하면서 말이죠. 카카오톡에 온 걸 봐라 이러면서 카카오톡을 딱 올려주고 말이죠. 어? 황제 휴가 아니다 보통 사람이 다 한 거다 뭐 이렇게. 결국 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던 MBC가 현행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서 사지만 추장관 아들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친정부 성향 중에 가장 친정부 MBC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었죠. 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죽이기 위한 그런 사건. 너 MBC에서 먼저 소위 말해서 불확실 보도, 팩트 아닌 보도를 함으로써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지모 씨란 사람이 제보해가지고 아니 누가 제보하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팍 내가지고 문제 제기를 시킨 MBC 아닙니까? 그래서 MBC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MBC가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 MBC가 현행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그렇지만 추장관 아들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됐다. 다시 말하자면 불법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도한 걸 보고 진계수는 나도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도 다녀왔는데 대한민국 초엘리트들이 가는 학교하고 군대는 평행 우주처럼 어딘가에 따로 있나 보다. 학교에 들어가고 군대에서 휴가 가는 방식이 우리 같은 가붕계 조국 전 법무장관이 트위터에 언급한 가재 붕어 개구리를 갖다가 가붕계랍니다. 가재 조국이가 그랬잖아요. 가재로 살라. 붕어로 살 수 있어. 붕어로 살라. 개구리로 살라 했잖아요. 가붕계. 우리 같은 참 급수가 낮은 조국 법무장관이 트위터에서 언급한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계들은 이 본 적도 없는 방식이다. 본 적도 없죠. 정말 저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요. 어디서 그저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병가 연장을 하라니. 아니 그건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지금 여기 목에다가 무슨 뭐 기관지에다가 산소호흡기를 깐 것도 아니니까 본인이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휴가 병가 연가 신청을 해야죠. 그게 군인입니까? 그게 군인입니까? 보좌관 국회 보좌관이 하는 게 그게 군인입니까? 위급 상황에서 만약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입원 상황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뭐 코에 뭐를 꼽았다든지 운신을 못한다든지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 연출. 지금 만약에 의사들이 이걸 갖다가 연출을 갖다가 만약에 이 군의관들이 연출을 제대로 딱 해가지고 하면은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군의관들이 원칙대로 딱 이게 말이죠. 이담의 순서는 이겁니다. 군의관들이 나와서 이걸 만약에 설명하게 되면요 난리가 나요. 왜? 반드시 군의관들의 진단서, 소견서 만약에 다른 외부에서 입원을 하거나 뭐 병가 이거 하면 이걸 특별히 이걸 그거 하지 않으면은 이거 다 서류로 다 파일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까기 시작하면은 서모 씨 못 견뎌요. 못 견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 병사가 휴가를 갔다. 근데 뭐 아파서 도졌다. 정형외과인지 뭐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면 귀대에서 군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돼요. 군인은.
군인은 뭐죠? 사람 인자 앞에다 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 복종 체계에다가 시스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24시간의 병사들. 군인은 원래가 24시간입니다. 군인은 8시간 적용이 안 됩니다. 군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수한 조직으로, 그래서 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력 조직. 특수한 무력 집단입니다. 왜? 국가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인정한 특수한 집단,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군인은 정치적으로 중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군의 총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군은 중립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을 일로 주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군대는 절대 안 돼. 군은 엄정 중립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하면 그건 바로 소추당합니다. 근데 지금 정치군인들 꽤 있죠. 정경두 같은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저건 군인이 아니죠. 저건 뭐 국방장관이니까. 그런 사람들, 또 그 밑에 군이 원래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가안보를 허물어뜨리는 정권이 있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군인이 보고서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왜?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가안보는 누구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영토를 지키는 그것이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입원, 퇴원, 뭐 이런 거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추미애 지금 나가서 뭐 어쩌고 하지만 딱 한마디, 군의관이 지금 진단서를 발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진단서 발의 안 했잖아요. 나갈 때. 이런 또 진단서, 또 소견서, 또 자기 심의를 안 거쳤잖아요. 군의관 심의 안 거치면 병가 100% 불가. 그건 벌써 위법이, 그 자체도 위법인데 무슨 뭐 엉뚱한 소리, 뭐 이 소리 저 소리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아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군의관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있는데 무슨 병간이 뭐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 병원이고 뭐고, 질병 문제가 나오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저희가 이 시사 뉴스를 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항상 이 추미애만 나오면 고통을 느낀다는 건 뭐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말같이 자꾸 기사화되니까 참 피곤하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느냐 부터 해서 원초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가보면 이 나라의 지금 정권에 대한 문제로 원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열받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열 안 받고 냉철하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 매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노가 치미는 일들이 너무 사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는 어떤 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연속적으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태양은 여기 영상처럼 항상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에 새벽 3시, 4시, 5시, 한 5시쯤 와 있습니다. 지금 겨울, 엄동설한 겨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녘에 나갈 때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삭품 끝에서 오는 그 칼로 살을 이렇게 에이는 듯한 그 추위, 고통을 또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국민 이제 없습니다. 태양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떠오르고 지금 떠올랐습니다. 태양은 내일 반드시 떠오른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국민들,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은 떠오른다. 네.
희망입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태양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